안녕하세요. 지한이 아빠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? 말로 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? 그런 관련해서 신한은행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.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들은 정말 얼마나 벌까? 진짜 그럴까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신한은행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고 해서 며칠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총 10,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. 이 가구소득 구간은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. 5개의 구간으로 나눴고, 구간이 올라갈수록 이 소득의 범위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고서는 신한은행이 발간했으니까 소유자는 신한은행이겠죠? 중요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올해 작년에 47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. 즉 461만 원부터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478만 원이 월 평균 가구 소득이다. 이 중에 이제 이 구간별로 잘 사시는 분하고 좀 어려우신 분을 비교를 해보면 최상위 20%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895만 원 정도를 버셨고요.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. 이 숫자는 세금을 다 뗀 실수령의 기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우신 분들, 하위소득자는 183만 원, 최저급여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급여 생활자 중에, 이 가구 중에 제일 많이 버시는 상위 20%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한 900만 원 정도 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478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요. 총 소비는 약 24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저축은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대출이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쓰시고, 예비자금으로 한 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즉, 버는 거에 한 50% 정도는 소비를 하고 계시고요. 그 소비를 하는 비중을 좀 보면 식비가 제일 많고요. 22%, 그 다음에 교통비, 그 다음에 월세 관리비, 교육비 이런 수준으로 쭉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식비를 어쨌든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.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약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110만 원 정도.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저축을 했는데 그 저축의 형태를 보면 수시 입출금에 한 20만 원, 적금에 한 40만 원, 그 다음에 보험에 30만 원, 기타 이제 투자 상품에 한 11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적금을 하고 계시고요.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라는 거에 평균,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% 정도 되고요. 그러니까 결국 한 3억 이상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평균이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총 보유 자산이 한 12억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. 최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은 약 2,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비교해 보시면서 독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약 3억 4천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. 이 중에 그 최상위층은 부동산으로 약 10억 원 정도.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.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중위 정도의 9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최상위 20%에 해당된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하위 계층은 약 6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상위 40%는 4억 1천만 원 정도. 그래서 실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닌가. 이건 반대로 그러면 양극화가 심해졌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주식 투자는 요즘 많이 하시죠.
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. 2000년도 대비, 전년도 대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비율은 약 40% 정도가 됩니다.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. 그 중에 증가폭이 가장 큰 건 20%, 20대가 40%, 그 다음에 30대도 거의 40% 비슷하고요. 50대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의 신규 가입 및 신규 종목 매수 경험을 보면 20대는 작년에 거의 85%가 다 주식 투자에 신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주식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월 평균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평균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. 평균이 50만 원 정도. 예,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죠. 한 1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된다. 그래서 월 평균 50만 원 정도씩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작년도 대비 주식 투자의 비율도 10%에서 20%로 증가했습니다. 적금이 감소를 했고요. 그런 차이가 있다. 그래서 투자 열풍에는 20대가 많이 들어왔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대출을 받아서 많이 하고 계신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자녀 사교육에는 돈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했는데요. 지금 보면 사교육 지출 비율은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이 사교육에 돈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. 재미있는 그 조사가 나왔는데요. 수도권하고 강남 3구를 따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라고요.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그 강남 3구는 한 34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고요.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66만 원, 그 다음에 55만 원,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사교육비로 쓰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. 생각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가구의 한 85%는 사교육비를 쓰고 계신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세대별로 10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가 됐는데요. 이 20살에서 34살의 미혼 분들은 얼마를 벌었냐 하면 실제 자기 생각 속에는 350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약 270만 원을 벌고 계시고요. 총 자산은 1억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.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. 그러나 실제로는 1억 1,900, 이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20대에서 34세의 미혼들은 생각하는 건 한 350만 원 정도 세금을 떼고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270만 원을 벌고 계신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이분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? 그것도 조사가 됐는데요. 10년 후에는 한 530만 원 정도를 벌기를 희망하지만, 즉 소득이 거의 2배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47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자의 10년 후의 모습을 좀 보면요. 현재는 약 260만 원 정도를 월 벌고 있고 자산은 9,500만 원이지만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약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자산은 약 3억 원 정도 될 것이다. 자산은 한 3배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현재는 한 340만 원에 자산은 한 2억 정도지만 10년 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버시고 자산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30대 기혼자들의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. 조사가 됐습니다. 실제로는 한 55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.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76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8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10년 후에 40%의 임금 상승과 자산은 2배가 되길 원하지만 현재와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조사가 됐습니다. 좀 안타까운 조사네요. 그 다음에 40대의 경우에는
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. 40대에는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54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20만 원을 벌고 계시고요. 10년 후에는 590만 원을 벌고 자산은 한 8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560만 원을 버시고 자산은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. 내용을 보면 실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조사된 내용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자신과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이 보고서는 구글에서 신한은행 201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